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도 여러 사람이 우기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친구끼리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방금 UFO가 지나가는 거 봤어? 아니. 그때 옆에 있는 두 친구가 동시에 말합니다. 난 봤는데? 나도 봤어. 그럼 UFO는 지나갔을까요?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거짓을 말한다면 나는 용기 있게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들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집단에 동조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집단에 속해 있고 집단에서 배척당하지 않기를 원하죠. 이 욕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게 만들 정도죠. 이제 195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 폴란드 출신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방 안에는 9개의 의자가 둥근 반원 모양으로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8번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명의 사람이 들어와 차례로 나머지 자리를 채웁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 외에 8명이 모두 연구자의 조교라는 사실을요. 애시는 카드 2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카드에는 선 하나가 그려져 있고 두 번째 카드에는 ABC로 표시된 3개의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ABC 중 하나는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선의 길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나머지 2개의 선은 눈에 띄게 다르죠.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ABC 중 어느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 이건 문제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맞힐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실험은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애시는 의자가 놓인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을 말하라고 합니다. 순간 당신보다 앞에 있는 7명의 조교가 모두 틀린 답을 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방금까지 너무 쉽다고 느꼈던 문제가 갑자기 답하기 곤란한 문제로 변합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설마 저 사람들이 모두 잘못 봤을 리 없잖아? 이 실험은 총 18차례 반복됩니다. 그중 12번은 당신을 제외한 참가자들이 모두 틀린 답을 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당신처럼 실험에 참여한 123명 중 70%가 한 번 이상 거짓에 동조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유지한 사람은 단 25%에 불과했죠. 눈앞의 명백한 사실보다 다수의 목소리에 동조한 것입니다. 애시는 실험을 조금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7명의 조교 중 1명에게 정답을 말하게 합니다. 당신 앞에서 한 사람이 정답을 말한 것이죠. 놀랍게도 그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당신이 틀린 답을 말할 확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죠. 이 결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상 다수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자 남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할 뿐입니다. 단 한 사람만 자신과 같은 판단을 해도 자신의 판단을 말할 용기를 얻습니다.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소수의 양심일지 모릅니다. 이제 집단 전체로 시야를 넓혀봅시다. 예일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이러한 동조심리가 집단을 지배하는 현상을 집단사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집단사고를 만장일치의 환상이라고 정의했죠. 집단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도덕적이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반대 의견을 점점 불편한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비판은 불충으로, 의문은 배신으로, 집단과 다른 해석은 위험 요소로 간주됩니다. 제니스는 케네디 정부의 피그만 침공 사건처럼 미국의 실패한 외교 정책들을 분석하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정보가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차단한 것이었죠. 집단 사고에 물든 집단은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자신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둘째, 집단의 도덕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집단의 의견이니 옳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반대 의견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차단합니다.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배제하죠. 넷째,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검열합니다. 괜히 튀지 말자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다섯째,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은 점점 현실과 단절됩니다. 중국 진나라 말기 진시황이 죽은 뒤 황관조고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합니다. 어느 날 그는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와 황제호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황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무리 봐도 사슴인데요. 조고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말입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말인가 사슴인가?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침묵하는 자도 있었고 조고에게 아첨하며 말이라고 하는 자도 있었으며 용기 있게 사슴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자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후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되었죠. 집단 사고는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배척당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불안보다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더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슴을 보고도 말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집단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역사를 바꾼 것은 양심의 소리를 멈추지 않았던 소수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집단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